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걸어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의 간판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때 오픈했던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5일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요.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제가 유튜브를 몇 차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에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1월 첫째 월요일이 11월 4일이고요. 그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이니까 결국은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의 전국 순회 전당대회는 이달 중순에 시작이 되고요. 민주당의 전국 순회 전당대회는 2월 달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7월에 결정이 되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8월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확실시 되는 구도는 공화당은 제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 한 10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제가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이고, 또 선거인단 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가 승패를 가르는 건데요. 그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 그로 인해 가지고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에서 낙선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그 사례가 지금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중에 총 5번이 있습니다. 그 5번의 케이스가 어떤 경우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을 했고요. 그 연도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와 동일합니다. 1789년 그 연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취임하고,
올해 2024년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5년인데요.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냐?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지만 띄엄띄엄 대통령을 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기 때문에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가 안 바뀌는데요. 띄엄띄엄 해서 대통령을 2번 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9대 대통령 박정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대가 바뀌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역사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인데요. 장구한 미국의 헌정 역사 속에서 대통령 선거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거를 하는데요. 미국은 연방 국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올림픽 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조성된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평화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하철 8호선 몽촌 토성역, 부기된 명칭은 평화의 문역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번째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 방식이, 우리나라는 직선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인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이죠. 국민들,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간접 선거 제도고, 또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을 할 때 승자 독식 제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유닛 룰 시스템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약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는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 캘리포니아 주 인구는 약 4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거인단 배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8명이고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 숫자를 합하면 538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숫자가 바로 미국의 선거인단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인단 숫자가 50개 주 전체적으로 538명인데요. 그 이유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합해가지고 538명, 그 숫자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 538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숫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하원 의원을 가장 많이 선출하는 겁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50개 주 전체적으로 각 주마다 연방 상원 의원을 2명씩 선출하니까 50개 주 하면 50 곱하기 2명, 그러면 총 100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플러스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한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합해가지고 538명이라는 숫자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 538명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안에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되어 있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연방 하원 의원 숫자도 가장 많아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도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 URS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5명 정도 됩니다. 55명을 뽑음에 있어서 뭐 양당 체제가 굳건하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공화당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가 굳건해 가지고 결국은 양강 구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그러한 구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대통령 선거인단 수 제가 기억하기에는 55명 정도 됩니다. 55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선거인단 숫자를 더 많이 확보한, 상대당보다 더 많이 확보한 정당이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 55명을 싹쓸이 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인단을 28명을 확보했고 민주당이 한 명 적은 27명을 확보했다. 그러면 28대 27, 그럼 합하면 55명이지 않습니까? 선거인단 확보 수에 있어서 차이가 1밖에 안 나는데도 공화당이 28이고 민주당이 27이라면 공화당이 더 많은 거니까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 55명을 싹쓸이 해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 URS 제도라고 하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다 보니까 그걸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바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간접선거 제도이고,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할 때 승자 독식 제도 URS 제도가 적용된다라는
그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역사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자, 올해 11월 5일 화요일에 4년에 한 번씩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현직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서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즉 떨어졌던 케이스가 딱 5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824년입니다.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공화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공화당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은 아닙니다. 휘그당 뭐 이런 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휘그당의 후신이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1824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2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인 1824년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이 될 때 떨어졌던 사람이 앤드류 잭슨인데요. 자, 그 앤드류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보다 총 득표수는 더 많았습니다. 국민이 지지했던 득표수는 앤드류 잭슨이 많았는데도 선거인단 수 확보 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재밌는 게 떨어졌던 앤드류 잭슨이 승리했던 존 퀸시 애덤스보다 총 득표수도 많았고 선거인단 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낙선을 했냐? 그 이유는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됐었습니다. 과반수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 총 득표수 앤드류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보다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앞섰지만은 그 선거인단 수 확보가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면은 당선자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연방 상원도 아니고 연방 하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연방 하원에서 결정을 할 때 그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에서 뒤졌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했었죠. 2위를 했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를 했던 후보자와 연합을 했습니다. 연합. 그래가지고 연방 하원에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던 겁니다.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4위였던 후보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연방 하원에서 투표를 할 때는 결국은 4위 후보가 2위 후보에게 표를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은 낙선을 하고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미국의 제 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24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총 득표수나 선거인단 수 모든 두 가지 전부에서 낙선자인 앤드류 잭슨이 더 앞섰지만은 선거인단이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군소 후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반수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연방 하원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4위가 연합전선을 결성해 가지고 4위 후보가 2위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결국은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은 낙선을 하고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아들,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관계인 거죠. 2대와 6대가 부자 관계. 그 부자 관계 중에 아들에 해당되는 인물이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24년에 제 6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 사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1876년입니다. 1876년 그때 19대 대통령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떨어진 사람이 샤무엘 틸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19대 대통령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낙선자가 샤무엘 틸던 후보자였습니다. 자, 그게 1876년이었습니다. 그때도 낙선했던 샤무엘 틸던이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가지고 1876년에 제 19대 대통령에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가 총 득표수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가지고 낙선했던 세 번째 케이스가 1888년입니다. 1888년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될 때 낙선했던 사람이 그로버 클리브랜드인데요. 그때도 낙선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총 득표수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낙선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23대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1888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는 뒤졌으나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앞서가지고 23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1892년에 다시 리턴 매치를 했습니다. 리턴 매치. 그러니까 22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와 23대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벤저민 해리슨이 1892년에 다시 격돌을 했는데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벤저민 해리슨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하튼 1888년 벤저민 해리슨이 그로버 클리브랜드를 꺾어버렸던 게 세 번째 케이스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대인 존 애덤스는 아버지, 6대인 존 퀸시 애덤스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에 낙선했던 케이스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1888년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가 그 세 번째 케이스고, 그 벤저민 해리슨이 바로 손자고 그의 할아버지가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무려 112년이 지나서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에 또 네 번째 케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 43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낙선했던 인물이 엘 고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엘 고어가 총 득표수는 약 5,100만 표, 아들 부시가 5,050만 표로 엘 고어가 총 득표수는 약 50만 표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엘 고어가 266명, 아들 부시가 271명으로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는 5명이 많아가지고 아들 부시가 승리했던 게 2000년, 즉 새천년에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플로리다주를 재검표를 하는 소동이 발생이 됐는데요. 재검표에서도 명확하게 그게 결론이 도출이 안 돼서 또다시 재검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화당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로부터 36일 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부시를 당선자로 확정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들 부시. 그래서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입니다. 그 당시에 왜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동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동생이 잽 부시인데요. 잽 부시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고, 거기 잽 부시의 부인이 멕시코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남미 히스패닉 계열이다 보니까 플로리다주는 남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미 성향의 표들이 결국은 조지 워커 부시에게 많이 갔지 않았냐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조지 워커 부시의, 즉 아들 부시의 동생이 잽 부시 플로리다주 주지사고, 그분의 부인이 멕시코 출신의 여성이다 보니까 남미 출신들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주에서는 결국은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재검표 소동이 일어났는데, 공화당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36일 만에 부시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을 내려서 2차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곳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와 엘고의 격돌에서 엘고가 총 득표수는 약 5,100만 표, 그 다음에 아들 부시는 5,050만 표로 엘고가 총 득표수는 50만 표 정도 앞섰지만 선거인 단수에서는 엘고가 266명, 아들 부시가 271명. 그래서 결국은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아들 부시가 5석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네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그건 바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해가지고 총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약 6,600만 표, 도널드 트럼프는 6,300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 300만 표가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패배했던 사례 5번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1824년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76년 제19대 대통령 러더포드 헤이스가 당선이 될 때, 세 번째가 1888년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이 될 때, 네 번째가 2000년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다섯 번째가 2016년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이상 5번의 케이스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총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당선이 됐던 5명의 대통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당선될지,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10개월 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일부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2대 대통령